네, 아이고, 식사하시고 다들 졸릴 타이밍인데, 오랜 시간 또 강연회를 들으시느냐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뭔가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하나 생각해낸 게 이제, 아까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실을 제가 이제 나왔다고 말씀드렸었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창업을 하셔서, 그게 이제 2012년도, 13년도, 그때쯤 창업을 하셔서, 이제 키워오신 회사고, 이제 한 10년 이상 되어 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창업을 하고 나서 알파 로보틱스 챌린지 같은 걸 나와서 우승을 또 하고, 이후에 협동 로봇을 개발을 해서 상업화에 성공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해왔고, 뭐 주식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현재 현재 가격이 한 20몇만 원? 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 2년 전이었는지 이제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초창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합류했던 제 선후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딱 졸업할 타이밍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창업할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창단 멤버가 될 뻔했던 사람인데, 이제 저는 이제 박사를 졸업한과 동시에 포닥을 가는 바람에 이제 나왔었고, 솔직히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식을 딱 한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개. 그래서 한 개 보유하고 있다가 한 번은 물론 이제 상장됐을 때 그때 좀 샀었죠. 네, 상장됐을 때 그 뭐라고 하죠? 좀 싸게 파는 거? 네, 청약인가? 그거 해가지고 샀다가 얘가 그때만 해도 주가가 뭐 3만 원 그때 이제 샀던 것 같은데, 그 1, 2년 동안을 한 2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별로 손실만 보고 그래가지고 팔았었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제 8만 원이 되고, 어느 순간 16만 원이 되고, 어느 순간 마지막에 봤던 게 24만 원인가 27만 원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의 그 주식 가치가 현재 3조라고 해요. 3조. 아니, 레인보우 주식 뭐냐, 주식의 총액이 3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를 완전 인수하기 위해서는 3조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데, 주식을 하나 갖고 있었던 저로서는 이렇게 잘 될 거라는 걸 전혀 기대를 못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 2년 후배였던 허정구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허정구 박사님. 네, 그분이 이제 작년쯤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일부 삼성전자에 넘기면서 세금을 100억을 내셨어요. 세금을 100억을 내시고 현금화 시킨 게 한 1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러웠죠. 상당히 부러웠었고,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지나고 뭐 이렇게 종종 이제 만나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조금 부유해졌죠. 네, 많이 부유해졌죠. 저에 비하면.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니까 그분들은 삶이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뭐 크게 뭐 사치 안 하고, 그런 거 보면서 나 같으면은 그 정도 돈 벌었으면 일단 별장 짓고 집사 고용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원래 사셨던 집 그대로 사시고, 뭐 딱히 뭐 엄청나게 비싼 차를 산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신 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싶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돈 이후의 돈은 그런 건가?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 돈을 벌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혹은 뭐 그 정도 돈을 벌어야 뭔가 인생 성공한 것 같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쨌든 그 과정 중에서 즐거운 일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손흥민 아버지시죠. 손흥정 선생님께서 작년에 이제 TV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행복하냐라고 앵커가 물어봤더니 행복하대요. 그 이유는 자기는 이제 그 춘천에서 학생들 데리고 축구 가르치고 매 학생들이랑 공 차고 뭐 그럴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고 그 외의 거는 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의 사설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다들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자, 이번 시간에는 토픽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한번 송수신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토픽은 단방향 메시지 송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퍼블리셔가 메시지를 보내면 같은 이름의 토픽 네임을 가진 곳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토픽의 이름을 얘가 뭐 A라고 했다. 뭐 ABC라고 지정을 해놨다. 그럼 얘도 서브스크라이버에서의 이름을 ABC로 지정하고 얘도 ABC로 지정하면 둘 다 이 내용을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실습을 해볼 예정인데 일단 파이썬 기반으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중에서도 그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그래픽 프로그램인데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sudo apt install python 3 pip 요거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pip3 install upgrade pip 이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pip3 install jupyter 그 다음에 ipy widget 그 다음에 py yml bqplot 요 네 가지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pip라는 명령어를 썼는데 파이썬 3일 경우는 pip3라고 쓰고 그러는데 그 sudo apt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까는 거는 리눅스 상에다 까는 거고 pip라는 명령어는 이 파이썬에다가 까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느낌이죠. 안드로이드 폰에 보면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폰 기본 내장 그 플레이 스토어가 있죠. 플레이 스토어가 있고 플레이 스토어에서 간혹 뭐 통신사별로 원 스토어라든가 뭐 KT 스토어 이런 거를 또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SKT 같은 경우는 원 스토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원 스토어를 깔게 되면 그 원 스토어 안에 또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까는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비슷하게
리눅스에다가 까는 거는 apt를 이용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파이썬을 깔았고, 파이썬에서 파이썬 관련된 프로그램을 깔 때는 또 PIP를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깔면은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깔게 됩니다. 이거를 깔고 나서 재부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재부팅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닫았다가 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주피터 띄고 노트북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실행이 되면 정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기 로컬 호스트 땡땡이 888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를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웹 브라우저 상에 이 주피터 그 GUI가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 주피터 노트북이 무리 없이 이상 없이 잘 설치가 되신 거가 되겠습니다. 윈도우에 이미 깔려 있으면 깔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리눅스 쪽에서 또 깔아야 되나요? 지금 깔려 계시면 다시 까셔야 됩니다. 다시 까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동작된 거냐면 윈도우 안에 있는 WSL 안에 있는 그 리눅스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깔았고, 그거에 주피터 노트북의 그 표현이 우리 윈도우 쪽에 표현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과 윈도우 상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 별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지 정상 작동됩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또 깔아야 되나요? 네. 아까 요 과정대로는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셨으면 New를 누르시고 파이썬 3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 요 주피터 노트북이 파일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은 우리가 파이썬을 쓸 때 일반적으로 파이썬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명령 창에다가 뭔가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줄마다 이렇게 이걸 이제 하나의 셀이라고 하는데 한 셀당 뭔가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놓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볼 것은 뭐냐면
터틀심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북이를 한번 이동시키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 어떤 내용을 작성하냐면 import rcl 파이 as rp와 이 두 줄을 이제 가져옵니다. 복사해서. 보면은 이제 RCL 파이라는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로스2에서 뭔가 파이썬 관련된 통신을 할 때 관련 내용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RCL 파이라는 이 패키지를 임포트 하게 되면 우리가 파이썬 상에서 우리가 토픽이라든가 뭐 이런 통신 내용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터틀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데모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메시지 타입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져오는데 이제 from 터틀심 .message라는 곳에서 포즈라는 함수만 가져오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고 Shift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안 뜨고 숫자가 이렇게 카운팅이 되면 이것이 실행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게 그 주피터 노트북을 우리가 이 우분투 상에서 실행을 시켜서 이게 뜬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피터 노트북의 어떤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이 우분투 쪽입니다. 그리고 이 우분투 쪽에 우리가 WSL 상에 우분투에 깔아놓은 로스 험블이 있기 때문에 그쪽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현재 여기서 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윈도우 상에서 그냥 따로 원래 존재하던 주피터 노트북에다 이걸 하게 되면 아마 요 RCL 파이가 없다라고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RCL 파이 패키지를 RP라는 이름으로 축약시켜서 이렇게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RP라고 한 다음에 RP 패키지에 있는 함수들을 rp.뭐뭐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p.init을 하게 되면은 뭔가 초기화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rp.create node를 하게 되면 서브 테스트라는 노드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테스트라는 노드를 만들어서 걔의 오브젝트 이름을 테스트 노드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당을 한 겁니다. 요거를 실행을 해보시면 또 에러 메시지가 없이 되면 잘 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요 함수는 콜백 함수를 이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이썬 문법으로 이제 함수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는 건데, 콜백 함수는 어떤 식이냐면 데이터라는 인풋을 하나 받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변수 형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이렇게 놓으면 이게 변수가 되겠고요. 그럼 요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뭐 내용을 프린트하는 겁니다. 프린트 하는데 데이터를 프린트하고 데이터.x도 프린트하고 데이터.y도 프린트하고 데이터.세타, 이게 일종의 데이터가 그 안에 구조체처럼 되어 있어서 x, y, 세타 이런 값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프린트하는 일종의 프린팅하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이 테스트 노드에다가
우리가 subscriber를 만듭니다. 그래서 create subscrip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subscription 하는 서브스크라이버를 이제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 테스트 노드. 이 노드가 크리에이트 노드에서 노드가 하나 만들어졌고, 이 노드는 이 노드 안에 서브스크라이버가 하나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 안에 서브스크라이브 그러니까 수신할 토픽의 이름이 요 토틀1의 슬래시 토틀1의 슬래시 포즈라는 토픽 이름을 가진 어떤 메시지가 퍼블리시가 되면 그거를 얘가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게 되고,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게 됐을 때 어떤 함수가 실행되는지가 요 세 번째에 오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한번 하면 폴백 함수가 실행이 돼서 요 내용이 실행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받는 서브스크라이브 한 내용은 이제 포즈라는 요 메시지 타입, 포즈라는 타입으로 받게 되고, 이 포즈 데이터가 요 데이터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서브스크라이버의 버퍼의 개수인데, 버퍼의 개수를 10개 정도 만들어 놔서 얘가 컴퓨터가 처리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게 처리 속도가 느리면 여기 좀 쌓였다가 한꺼번에 처리하기도 하고, 컴퓨터 처리 속도가 빠르면 뭐 바로바로 버퍼에 있는 내용을 처리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쌓아놓는 버퍼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엔터를 누르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RP 스핀 원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RCL 파이에서 RP로 이렇게 선언했던 요거를 한 번 실행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실행을 하는데 이 테스트 노드를 한 번 실행을 하는 것. 자, 근데 현재 해보면 퍼블리시 하는 애가 아직 없죠. 퍼블리시 하는 애가 없다 보니까 뭔가 현재는 결과물이 출력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퍼블리셔를 작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창을 또 하나 열고, 여기 보면은 터틀심 패키지를 열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뭘 써주냐? 로스 투 띄고 런 띄고 터틀심, 터틀 하고서는 탭키를 누르시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다음에 탭키 누르시면 터틀 심 하면은 이제 자동 완성이 돼서 이렇게 되겠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터틀심 노드가 하나 작성이 되면서 이렇게 거북이도 이제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 1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거북이가 2차원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터틀심이 실행이 됐으니까 조금 여기를 정리를 하고 이 파이썬 프로그램 쪽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널 여기서 리스타트 커널을 한번 다시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타트 한번 시키고 처음부터 Shift 엔터, Shift 엔터, Shift 엔터, Shift 엔터, Shift 엔터. 이렇게 해보시면 이번에는
뭐가 된 거죠? 키를 잘못 눌렀는데. 자, 여기 보시면 로스 스핀 원스를 했을 때 요 시뮬레이터에서 지금 퍼블리시 하는 내용을 여기서 서브스크라이버가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트 런 터틀심 노드 요 실행했던 요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얘 위치 포드 정보를 퍼블리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또 다른 창을 열어서 로스트 토픽 리스트 -t 이렇게 쳐보면은 현재 이 같은 도메인 상에서 도메인 아이디 상에서 어떤 토픽들이 활성화돼서 돌고 있는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터틀1에 포즈라는 놈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요 터틀심 여기서 퍼블리시가 되면서 우리가 이쪽에서는 그거를 서브스크라이브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혹은 로스트 토픽 인포 예를 들어서 로스트 토픽 띄고 인포 띄고 특정 토픽명을 쓰게 되면 얘의 퍼블리셔가 몇 개 있고 서브스크라이버가 몇 개 있는지 그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로스트 토픽 한 다음에 탭을 쳐보시면 토픽 관련돼서 어떤 명령어들을 쓸 수 있는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고 아까 리스트를 했던 거에서 이런 거 나오고 아까는 T 옵션을 줬는데 여기다 V 옵션 로스트 토픽 리스트 V 옵션을 주게 되면 얘가 퍼블리셔인지 서브스크라이버인지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 이렇게 나눠 갖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유심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슬래시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토픽의 이름이고요. 요거 괄호 안에 있는 요게 이제 메시지 타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토픽 통신이 되려면 이름도 같아야 되고 이 메시지 타입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퍼블리시 되고 서브스크라이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QT 그래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RQT 언더바 그래프. RQT 그래프를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노드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터틀심에서 슬래시 터틀1 슬래시 포즈라는 토픽의 이름으로 이 서브 테스트라는 노드로 토픽이 전송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틀심 여기에서
이 터틀 원 포즈가 우리가 아까 주피터 노트북에서 만든 이 서브 테스트 노드로 이렇게 전송되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예, 한번 점검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소에 이제 리얼타임 고정되어 가장 이거 안 써도 회사 이거 만약 그 지금 그걸 쓸 시스템 위에다가 고정해서 그래서 이런 해본제 조합해서 그거만 봤어요. 하는데 이제 리얼타임도 그냥 언어를 쓰는 거 직접 일단 좀 아 Y예요 Y Y는 지금 Y가 아니라 ING Y 인디아는 저희 교회 인디서브에 지금 아니면 이제 스토브 주면 따뜻하잖아요. 마지막 뒤져요. 뒤지려고 상황을 내주고 질문이 맞으면 네. 깔린 것 같은데 시계는 기사가 충돌을 주잖아요. 강아지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성년으로는 맛 없이 그래서 출근해도 예예 노래 홀전잘 보고 있었어. 듀얼국수 옛날에 뭐지? 시스템 죽게 넣으면 일단 들어오면 보여주죠. 어? 인터넷이 안 되는 거. 안 되나? 나 진짜 나고 내는 쪽에 나 있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있어도 안 되시죠? 초딩 같은 이거 둘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이쪽은 인터넷 되세요? 이쪽만 주던데 취한 거는 실한 거는
되게 문제 전체적인 이것도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이것을 나가지고 따로 요 왼편 와이파이 공유기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전원을 꽂았으니까 한 1, 2분 안에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량 수업기대 아무거나 해보실 거예요. 이건 없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인터넷이 안 되다니. 되시나요? 네. 네. 해도 많긴 해요. 자, 지금 주피터 노트북 설치에서 좀 에러가 나신 분들이 좀 많아서 이어서 좀 해보시길 바라고, 요 뒤에 내용 것까지 제가 한번 하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위치를 받는 것이었고요. 이거 전체 그냥 다 복사해서 일단 갖다 놓고, 이 중에서 이거 다 갖다 놓으면 안 되겠네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오메트리 메시지 점 메시지에서 트위스트라는 함수를 임포트 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그 트위스트라는 일종의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스트는 리니어 벨로시티와 앵귤러 벨로시티를 하나의 벡터로 나타내는 게 이제 트위스트라는 물리량인데, 여기서 우리가 리니어 그리고 앵귤러 요거를 3x1, 3x1 메시지로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임포트를 하고, 여기에 메시지 내용에다가 리니어 X축으로
2.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얘를 퍼블리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이 터틀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로 x축으로 마이너스 2 가라 이렇게 퍼블리시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뒤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면 x축으로 2라는 속도로 메시지 값을 지정을 해주고 여기서 퍼블리셔, 크리에이트 퍼블리셔를 이용해서 터틀 1의 커맨드 벨로시티를 우리가 x축으로 2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2라는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앵귤러 벨로시티도 지정을 해주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2 및 2로 가고 앵귤러 벨로시티 z축 회전도 2로 줍니다. 그 상태에서 요거를 10번 반복하는 이 반복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타이머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이 타이머 콜백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테스트 노드에서 create 타이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1초 주기로 이 타이머 콜백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타이머 콜백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이 메시지를 퍼블리시를 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퍼블리시 하는데 10번 이상 되면 스탑하는, 한마디로 10번 이렇게 퍼블리시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P 스핀, 아까는 스핀 원스였는데 이제는 스핀, 그냥 스핀으로 해서 계속 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얘가 계속 돌다가 지금 한 10초 정도 돌다가 이제 아마 멈추게 될 겁니다. 이런 10번 돌고 10번을 이제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사실 요 토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보는 걸로 하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도커 내용을 좀 나갔어야 됐는데 생각보다 이게 이 도커까지 할 시간이 사실상 많지가 않아서 일단 설명만 하고 넘어가자면 설명만 하고 네. 도커를 원래 조금 다뤄보고 싶었는데 아마 이것까지 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몇 가지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커라는 게 일종의 가상 머신인데 비교적 최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훨씬 가상 머신 기존의 VM웨어나 이런 것보다 빠르게 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이 컨테이너라는 것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C++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C++에서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하나가 있으면 걔를 가지고 뭐 A라는 오브젝트, B라는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개념과 비슷하게 이 이미지가 하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개의 인스턴스,
이미지의 인스턴스, 이미지의 하나의 어떤 객체들을 생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즈 말고 우분투 같은 경우 우분투를 뭐 16.04, 18.04, 뭐 20.04 다양한 버전의 우분투를 동시에 쓰고 싶다. 이럴 경우에 도커를 쓰면은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도커를 써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깐 우분투는 22.04인데 22.04 우분투에서는 더 이상 로스1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스1과 로스2를 같이 돌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도커를 이용하면 우리가 우분투 22.04에 도커를 깔고 도커 안에서 우분투 우리가 원하는 버전을 돌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로스1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래픽카드의 GPU 가속이라든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쿠다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용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설명을 좀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놨고 이거에 대한 어떤 실습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필요하면 이걸 참고해서 나중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해 놓은 내용과 그리고 여기 저희가 이제 그 메모장 같이 생긴 데다가 쭉 어떤 거를 설치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인터넷상에 자료들이 쭉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제가 또 여러 번 테스트하면서 잘 동작할 수 있는 걸로 딱 정리를 해놓은 거라서 아마 이걸 가지고 해보시면 그래도 무난하게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가제보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상에서 인터넷상에서 괜찮은 그 로스2 가제보 시뮬레이션을 찾아본 게 있는데요. 이 로봇 매니아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분이 상당히 잘 설명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은 4휠 스티어링 로봇을 가제보상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조종하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보고 싶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GitHub라든가 혹은 얘 같은 경우는 GitHub에다 안 올려놨고 여기 보면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내용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를 가보면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운로드 됐고요. 이것을 압축을 풀어서 카피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WSL 기준으로 한다면 WSL 쪽에 폴더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 여기 떠야 되는데. 일단 기존에 있던 WSL은 종료를 시키고 원래는 이 부분에 그 우분투 쪽에 폴더들이 떠야 되는데 저는 지금 안 뜨고 있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잘 뜨는 분 있으실까요? 저는 왜 안 뜰까요? 얘를 여기다가 넣으려면 WSL 터미널에서 익스플로러도 취해야 이게 되면 거기는 EX하고 형태적인 경로 입력하면은 WSL 경로가 뜨더라고요. 그 터미널에 제가 쓰는 있었는데 점 찍거나 이렇게요? WSL 경로 리딩기를 한다고 점 찍었고 현재 하거나 루트 경로는 점.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게 네. 예, 좋은 저기가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조언이 들어왔는데요. 익스플로러를 여기서 아예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플로러 한 다음에 아예 그 윈도우 쪽 탐색기를 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분투의 홈 폴더를 여기서 열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점을 찍어야 되는구나. 점을 찍어서 요 폴더가 열리도록 하고 여기다가 방금 우리 다운로드 했던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복사가 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와보시면 여기에 여기 보면 이제 소스 폴더가 있습니다. 이 소스 폴더 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빌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원래 콜콘 빌드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빌드를 합니다. 여기 이제 파이썬
로스2는 이 퀄콘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일단 요거를 먼저 깔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sudo apt를 이용해서 퀄콘 커먼 익스텐션이라는 거를 먼저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퀄콘 빌드를 해주면 여기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빌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없다라는 내용들의 에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 뭐뭐뭐를 깔아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다 정리해 놨는데요. 요거를 하나씩 한번 깔아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까는 거는 로스2 컨트롤이라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2 컨트롤을 깔고 그 다음에 로스2 컨트롤러즈라는 것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제보 로스 패키지스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제보 로스2 컨트롤을 설치를 하고 일단 이 네 가지를 설치를 한 다음에 다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1에서는 캐킨메이크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빌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로스2로 오면서는 퀄콘이라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워닝은 떴는데 일단은 두 개의 패키지가 됐다. 뭐 이렇게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빌드가 되면은 아까 소스라는 폴더 이외에 빌드, 인스톨, 로그라는 세 가지 폴더가 더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 인스톨에 있는 셋업적 바시를 소스를 해줍니다. 이게 로스1과 또 다른 부분인데 로스1에서는 데빌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셋업.바시를 소스 해줘야지 방금 이렇게 컴파일한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 설정 파일을 로드하는 것이 됐었는데 요거 로스2에서는 인스톨 폴더에 있는 셋업.바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퀄콘 빌드 해주고 인스톨 폴더에 있는 셋업.바시를 소스를 한다. 아이고 경로를 잘못 지정했는데 인스톨 폴더에 셋업.바시 이렇게 되면은 방금 컴파일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 환경 설정이 로드가 된 겁니다. 요걸 해줘야지 이 로스트 런치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가제보 언더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로봇 심 런치.py 이런 것들이 탭을 쳐서 자동 완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동 완성이 되게 되면
이 소스가 잘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프리페어링 월드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오래 걸리는데 아,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네, 이게 이제 좀 뜨는데 오래 걸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조이스틱으로 이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조이스틱이 현재는 또 없어서 예, 이렇게 실행하는 과정 이 정도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WSL로 했는데 진동이 좀 있네요. 이상한데. 일단 프레임 퍼 세컨드가 60Hz로 꽤 잘 나와서 성능은 괜찮은 것 같고 아마 리눅스 네이티브 리눅스에서 돌리신 분들은 훨씬 더 성능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섹션이 그거 하는데 이거 이거 앞에 이거 안 꺾고 이거 이 줄로 더 이상 또 이렇게 시간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지적점 그거보다는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시점을 현재 쪽이랑 그래서 나쁘지 않아. 얘가 이제 지쳐. 진짜 끔찍한 존댓말은 너무 안 하는데 아니면 그 위에 나 이거 세차거나 이거 그래서 저만 쉬는데 그래요. 좀 기다리면 안 하시고 심심해서 그리고 위에 끼는 걸 봐. 기다려. 이게 쏠리는 이게 이제 요체가 잠깐 부딪혀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그럼 아예 키보드로 높아지면서 이러고 컨트롤이 제대로 안 돼. 이걸 기사도 안 해봐가지고 여기 계속 원인 표시 좀.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있어서 아까 그 로봇매니아 그분이 올려놓은 곳에 가보면은 다른 좀 예제들이 또 있거든요. 하나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tutorial we will learn 예를 about 들어서 ROS 2 control. Autonomous In Navigation this with tutorial Deep we will use Reinforcement deep Learning reinforcement using learning to teach your ROS2. robot how to navigate.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이 여기 있다고 해서 한번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가 됐든 기터브가 됐든 구글이 됐든 로스 관련해서 뭔가 시뮬레이션, 가제보 시뮬레이션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올려놓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해서 뭔가 실제로 돌려보려고 하면 결국에는 종속 프로그램들,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쭉 있는데 그것들을 다 깔아주면, 그리고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실행이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같은 환경을 구축하는 게 어디선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한 번에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로 와갖고 한번 콜콘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콘 빌드. 보면은 워닝은 떴는데 그래도 뭔가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얘도 소스 인스톨 셋업.bash를 하고 로스트 런치 dr 패키지 이름이 뭐려나? 벨로다인 시뮬레이터, 벨로다인 시뮬레이터. 그다음에 To a local goal in an this statement draws to let's and how should I be this we will explain as 일단은 설명은 실행하는 부분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ss out goals. There are two edition TD3의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네요. TD3의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py. 돌줄 않지. 여기 보면은 파이토치도 필요하고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안 깔린 것도 있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실행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to 작동을 observe 해야 how 되는데 training goes. TensorBoard is helpful. 뭔가 덜 깔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집에 가서서 Open train 인터넷상에서 Velodyne 있는 node 이런 by 것들을 한 script 번씩 using Visual Studio Code. 예제들을 잘 발굴해서 한번 돌려보는 거를 디버깅하다 보면 좀 실력이 느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Launch the TensorBoard by 직장이나 clicking 집에 on 돌아가셔서 Launch 한번 TensorBoard Session. 다양한 자료들을 보시면서 해보시길 권장드리고 Select current 하여튼 이번 로스2 교육이 좀 기본적인 것만 다루고 좀 시간이 또 많이 없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전달드리진 못했는데 그나마 이 로스2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시고 또 진입장벽을 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일단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수료증이 뒤에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빙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주차권도 이제 필요하시다고 하셨던 분들은 예, 말씀하시면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